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 왕따가 된 문재인 씨, 우방국들과의 안보동맹을 깨뜨린 문재인 정권. 2020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가가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실패했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각종 선거 부정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할 것이,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래에는 더 심각한 사태 때문에 이것은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역도 그칠 날이 없고, 인플루엔자, 가장 극심한 것은 중국 우한 폐렴. 이러한 전염병 방역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복에 겨웠던지 얼마 전에는 또다시 일본에게 지소미아 파기 위협을 했습니다. 좀 더 괴롭고 싶은 모양입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공시킨 연동형 비례 선거법, 이 개정 선거법이 마치 하드디스크 없는 컴퓨터, 아니 아예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는 컴퓨터처럼 작동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은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그런 지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일 이것을 급하게 땜질을 해서 억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그때에는 국민의 의사표시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어려운 대로 달려가는 그런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 뻔한 술수를 동원한 것이죠. 그것은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또 국민의 머리 위에 거대한 바위돌을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은 대개 대통령 임기 연장 아니면 대통령 단임제 조항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포인트라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 개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원포인트인 것입니다. 헌법학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머리가 정상인 인간들은 금지 조항은 금지되는 것이다. 개정 금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들은 여지없이 그거 개정해서 금지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절도가 없고 역사와 전통을 모르는 그들다운 소리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학계에서 극소수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헌법 개정 방법을 개정하는 원포인트, 사실 이러한 개정이야말로 아주 급소를 치는 원포인트이기는 하지만 헌법 자체를 그저 없애버리는 그런 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권 측, 그들 측의 말로는 이것이 촛불혁명 세력이 원하는 헌법 개정, 다시 말해서 전면 개정, 실은 건국 헌법 자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제정에 가까운 개정, 그것을 하기 위한 마중물 개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의 마중물 소리는 3년 내내 들었는데 이제는 헌법에까지 끌고 나온 것이죠. 드디어 헌법 죽이기에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죽이기라는 그 거창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앞뒤 사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목표는 다름 아닌 총선 승리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자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유신 헌법 때 빼앗긴 국민 개헌 발안권을 4.15 총선에서 빼앗아오자. 유신 헌법 지나서 소위 민주화 헌법이라고 하는 좌파적인 헌법 들어선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가서 시체에 다시 칼질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각오 없죠. 결국은 그 칼 맞는 것은 현행 헌법,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현행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을 칼로 찌르면서 박정희 죽어라, 이런 이야기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민주화 세력이여 결집하라. 그리고 보수 우파를 타도하라. 바로 그러한 구호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이러한 보수 우파 죽이기, 총선, 더불어민주당 측의 완승, 이러한 일에 김무성 의원이 거기에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화 30년 세력, 무너져가는 좌파 세력과 한 팀이 됐다. 그런 것이죠. 현재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 이것을 3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주고 4.15 총선 때 같이 투표에 붙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성사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다음 총선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거 기간 내내 공식적으로 개헌을 선동할 것입니다. 유신헌법 때 빼앗긴 국민 개헌 발안권을 4.15 총선에서 빼앗아 오자. 그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면 반주권적 후보로 규정하고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이것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민주당에게 투표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그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헌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국민개헌 발안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추구했던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실패했던 문재인의 개헌안,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 발안이라고 하니까 국민 발안의 소환까지 붙여서 과거에 한참 선전했던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지자체 의원처럼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것이 진짜 국민 주권을 제대로 지켜주는 그런 개헌이다. 이런 소리에 홀딱 넘어가기 쉽다. 그런 것이죠. 이번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잡아 넣을 일을, 국회의원 배지 떼는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그런 눈요깃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개헌안에 있던 것인데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씨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 형식으로 그것을 밝혔는데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세균을 총리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동안 쭉 목표로 해왔던 개헌을 성사시키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대목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세균이 대한민국 헌법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그런 인물인가 새롭게 보아야 하겠죠.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추진하던 그 개헌안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그때 투표로 거기에 붙여서 투표로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6.13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청와대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는 2020년 1월 14일에 다음 국회에서 이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번에 개헌이 안 돼서 문재인 씨 자기가 힘이 좀 빠졌다. 이런 원망 섞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26개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개헌연대라는 것을 창립을 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면서 이들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개헌 발안권 개헌 이것을 추진한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개헌 발안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우리 헌법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전면 개헌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바꿔놓는 것이 국민이 가령 한 5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자 하면은 개헌 논의에 들어가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따라주면 정말 국민 한 50만 가지고 헌법 바꿔버리는 것이죠.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마중물로서 헌법에 담장을 한 곳을 허물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차지하는 것은 국회다. 국회가 지들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다 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 갑작스럽게 또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그들만의 목표를 위해서 이해가 맞는 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총선 개입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20년 2월 4일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원포인트 개헌이 올라옵니다. 참 필요할 때마다 때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척척 갖다주는 가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여기에 보면은 국민발안 개헌연대의 명의로 글이 올라오는데 읽다 보면 극좌파 용어를 동원한 그런 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빠르게. 그런데 2020년 2월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국민발안 개헌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합니다. 바로 여기에 김무성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주영 의원, 참 오래전부터 헌법 좀 잘라내고 바꾸고 싶어서 능력도 없으면서 나서던 이주영 의원, 또 여상규 의원,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구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30년 세력은 헌법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걸핏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나라도 개헌을 아주 쉽게 한다. 우리도 자주 바꾸자. 국민 A씨, 당신 헌법 바꾸고 싶어? 국민 B씨, 당신 어떻게 바꾸고 싶어? 다 들어줄게. 당신들 바꾸고 싶으면 바꾸자고 해. 그렇게 해줄게.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도 그렇게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바꾸면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헌법을 그렇게 하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스위스 이야기하고 독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나라는 거의 매년 헌법을 고치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또 그 두 나라는 하필이면 연방제 국가입니다. 미국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도 연방제 국가인데 미국 연방헌법 그렇게 자주 고치자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헌법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되고 싶은가?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에 김무성 의원이 앞장섰다. 공동대표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김무성 의원, 당신도 그렇게 바보인가? 이번에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문재인 씨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민주당 측의 총선 필승 전술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앞장서서 이 문재인 씨의 총선 압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다 하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타도 유신헌법, 그리고 이어서 보수 박멸, 이렇게 외치겠죠. 선거 기간 내내 그렇게 하고 나면 물론 선거날 개헌 투표도 할 겁니다. 개헌 투표 찬성하면 그 사람들 민주당에 표 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선거운동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보수 세력, 그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민주화 세력 총동원령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전면 개헌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의미는 개헌안 표결을 빌미로 민주당 압승을 거두는 겁니다. 개헌 캐치플레이즈도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그들의 꼬인 머리가 그것이 통하는 한국 상황이 반쯤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제9차 개정헌법, 이것을 그들은 소위 87체제 이렇게 부르죠. 바로 저희들 좌파들의 민주헌법이다. 그렇게나 자랑하던 현행 9차 개정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신헌법에게 빼앗긴 국민 발안권을 되찾아오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보수 치자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식은 어떤가? 결국 국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그들은 다 유신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보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김영3계다, YS계다 해서 여기에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발안 개헌 추진 세력, 그들의 특징은 경남 YS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도 문재인도 경남 YS계가 맞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민주화 30년의 종결자 문재인 씨가 민주화 집안을 총동원해서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김무성, 이주영이 끼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경남 YS계다. 우리도 민주화 집안이다. 보수 국민은 저들은 적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소위 87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에 문재인 씨가 숟가락을 얹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야 식별을 못하는 문재인 씨.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 씨도 아직 밥상 인식 기능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밥상만 보면 그냥 냅다 숟가락을 얹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문재인 씨 먹는 거 밝힌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가끔 가릴 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갔을 때 딸기 케이크 안 먹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딸기 안 먹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휘관일 때 저 아래 새카만 쫄병이 문재인이었다. 또 북괴 도끼만행 출동 때 그때 지휘관이 박희도 장군이었죠. 그때 문재인 그냥 쫄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김무성 의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개헌에 관해서 김무성 의원은 아예 기본도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는 헌법 정신이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향해서는 원칙도 없이 그냥 달려간다. 냅다 달아나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품위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 측의 어른으로서 가끔 성명을 발표하든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는 역시 집안에는 실권이 없더라도 어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어떤 모임을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이 없어서 깊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하고 나섰는데 헌법은 이렇게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다. 김무성 의원, 최소한 그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죠.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나란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체구가 다르니까 육체적인 무게감이 다르다. 그 정도는 알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유승민과 나란히 서 있는 김무성의 몸무게만큼 헌법은 그만큼 중량감이 있는 것이다. 좀 구분 좀 하고 살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원칙이 뭔지 세상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정신이 있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런 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헌법 정신, 아니 헌법 이야기하고 애국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한 건지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헌법을 모르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국가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 못하는 인물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뽀뽀나 하고 그런 것이죠. 인생 최대의 오점이 그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 그래도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데 뼈를 묻어야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문재인 씨네 빌딩 지하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헌법 개정은 지금처럼 국가가 흔들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둥뿌리를 뽑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을, 있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